안녕하세요. 대예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한미약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약품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거나 하락을 보여주거나 하진 않았지만 오늘 한미약품을 봐야 하는 이유가 나왔죠. 왜냐면 HM17321 초록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제 한미약품을 얘기했을 때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후로 이제 의료 파업 장기화, 3분기 영업일 감소, 중국 8월의 대홍수 피해로 유통망 붕괴 등으로 인해서 북경 한미약품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의료파업이나 이제 홍수 피해 이슈는 단발성이라서 4분기에 실적을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저번 시간에 찍었을 때 주가가 어땠냐면, 한미약품이 이렇게 양봉을 크게 보여주는 요날 제가 촬영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단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때 우리가 큰 박스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 조정이 나와졌고 다시 한번 한미약품이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왜? 배당을 연말까지 이제 배당락이 걸리기 때문에 배당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매년 상승하는 패턴들을 그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한미약품에 이제 꽁꽁 숨겨오고 숨겨왔던 파이프라인인 HM17321 초록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 거고요. 이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한다면 이게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고비 대비에 이제 얼마나 그 체중량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추가로 오히려 위고비의 이제 부작용이냐 단점 중에 하나는 그거 있죠. 그 비만 치료제를 맞았을 때 뭐 물론 여러 부작용이 있겠지만 근육량이 빠진다라는 거. 근데 한미약품의 이제 HM17321은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근감소증에 관련된 치료제까지 우리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얘기할 거고, 수급이 연말까지 배당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패턴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의 상승 모멘텀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2024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한미약품이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지까지 모두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짧고 간결하게 진행할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한미약품의 비밀병기, 미국 비만학회에서 공개한 위고비의 근육량 증가로 돌파했다, 요 내용인데, 결국엔 이제 HM17321 요 부분에 대한 결과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초록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면 이제 대조군 이제 비교하는 위고비 체중 감량 17%, 뭐 근육 조직의 양적 질적 개선 효과가 있다. 위고비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뭐 체중 39, 체지방 79, 이거고 HM15 275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체중 34, 체지방 64%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젯바운드랑 이제 대조를 해봤을 때 39.9, 뭐 25.3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 보여줬다라는 이제 초록들이 나왔죠. 그래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에 이제 전임상 결과가 나왔고, 단독요법 HM1731 단독요법으로 이제 위고비랑 비슷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근데 근육량도 증가시킨 게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쭉 읽고 넘어가는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포인트 되는 부분들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M17321이 이제 그동안 한미약품에 꽂고 숨겨왔던 파이프 라인인데, 이 체중 감소와 함께 근육량 증대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초록의 비만 G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그 HM1731을 단독 처리했을 때 17.3% 지방량이 감소가 됐고, 위고비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지방이 줄어들었다. 근데 HM1731은 근육량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위고비와 다른 점은 이 하나가 저는 좀 크다고 보여져요. 어떤 거냐면, 비만 치료제를 맞았을 때 지방이 당연히 빠져야겠죠. 그 빠지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빠지고 나서 근육량도 같이 빠지는 부분들이 디폴트인데, 한미약품의 이제 비만 치료제는 아직 비만 G 실험을 했고 인간한테까지는 아직 그 내용들이 공개가 안 됐지만
G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이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이 붙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HM1731 이 초록 공개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비만 치료제인데 요걸 맞았는데 근육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감소증 치료제로 우리는 이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의 HM1732를 좀 돌려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머크, 노바티스, 이 대형 제약사들도 이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을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제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이가 먹으면 근육량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비만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육이 이제 점점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감소증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약품으로도 이제 대안책으로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은 우리가 줄여서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위고비와 이제 HM1731 한미약품 제품으로 따졌을 때 체중 감량은 조금 위고비보다는 덜했지만 하지만 질적인 부분들이 매우 좋았다. 제가 지금 85kg인데 85kg인데 여기서 제가 10kg가 빠져요. 10kg가 빠졌는데 이 10kg가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 체지방 7kg, 근육 3kg 빠지면 근손실 나는 건데 20kg 중에 위고비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한미약품의 제품을 따진다면 한 8kg밖에 안 빠져요. 8kg밖에 안 빠지는데 여기서 체지방은 한 5kg 빠진다고 칩시다. 5kg 빠지는데 오히려 근육량이 3kg 늘어나요. 그럼 이게 매우 질적인 부분들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지방이 줄으면서 근육이 빠지면 근육을 다시 붙여야 되는데 지방이 좀 덜 빠지더라도 근육이 붙게 된다라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갈 뿐더러 이게 키로수보다는 우리가 근육량이 높고 체지방률이 낮았을 때 키로수가 좀 높게 나가더라도 몸매가 훨씬 더 좋아지고 탄탄해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크업이라고 많이 하죠. 벌크업이라고 하면은 우선 살을 찌워요. 체지방을 올려가지고 살을 찌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근육을 키우고 그 다음 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뭐 돈도 많이 드는데 이 한미약품은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 반대 린메스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건데 린메스업은 체지방은 최대한 덜 찌우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크업, 린메스업 쪽에서도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치를 가져와서 보더라도 그 세마글루타이드는 이제 근육량이 6.3% 감소하는 반면에 HM1731 한미약품 제품은 11.3%나 근육량이 증가했다. 한쪽은 감소, 한쪽은 증가잖아요. 한쪽이 뭐 소액 증가, 한쪽이 강하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은 오히려 근육량이 빠지는데 한쪽은 근육량이 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상용화가 돼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3상이 끝나서 상용화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2026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초록 공개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2026년에 비만 치료제가 나올 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연말 배당 수급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 8년부터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2017년에서 8년 넘어갈 때 배당락이 딱 걸립니다. 근데 배당락 걸리기 전에 약 8월 중순부터 한미약품은 배당락 걸릴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언제? 2017년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2018년을 보더라도 동일한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배당락이 이때 진행이 됐고 이때가 2018년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한미약품이 보여주죠. 2년 연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배당락 이전까지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정상이지만 이때는 이제 얀센 비만 당뇨치료제 권리반환 결정으로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그래도 10월 이후로부터는 배당락 이전까지 상승을 하다가 한 번 더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2년 연속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로 따져보더라도 2020년도를 따져봤을 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이 배당락 기준에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주가가 또 배당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한 2021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배당락 이전에 보면은 뭐 12월부터 올라가는 모습들, 11월에는 빠졌죠. 12월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2023년에도 배당락을 보시면은 요때 배당락 그리고 2022년도 9월달, 10월달부터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2023년도 말에도 따져보면 2023년도 말에 배당락이 여기였는데 지금 10월 중순부터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대부분 패턴을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배당락이 연말에 걸리게 돼요. 배당락이 연말에 걸리니까 10월, 11월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연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이날 촬영을 할 때도 한미약품이 요 추세 하단부 라인들 그리고 더 우리가 길게 봐서는 요 아래 라인들까지 노려보면은 요 라인들 잘 잡아가게 되면 우리가 연말 배당 수급도 있고 그리고 한미약품의 그 비만 치료제 오늘 나올 내용들 엮어서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아직 연말까지는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라인들 그리고 이 라인들 깨고 내려왔을 때 요 라인들을 좀 공략을 해보면 우리가 평단 이 정도 가져가면서 연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그런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한미약품이 조정이 나오든 조정이 안 나오든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매년 연말까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배당 수급의 패턴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의 이슈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지금 면역 항암 학회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 이제 랩스 HM16390과 새로운 이중항체 BH3120의 면역 항암 효능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BH3120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특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표적 항암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또 연말에 미국 혈액학회에서 이제 2024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12월에 이제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투스페니닙의 이제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12월에 이런 상승 모멘텀도 있고 배당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수급이 붙을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미약품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추세 저점이라던가 더 내려왔을 때 이제 박스권의 하단부들을 잘 노려본다라면 연말에 상승 모멘텀과 배당 수급 관련된 내용들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충분한 수익권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미약품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25년에 상승 모멘텀들을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2024년의 모멘텀을 보기도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또 한미약품을 다루게 된다라고 한다면 2025년 관련된 상승 모멘텀들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